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장수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순원 기자가 네. 주로 어려운 걸 하고 네. 보니까 김상훈 기자는 재밌는 거래. 본인이 이렇게 쉽고 재밌고 이런 거 쏙쏙 뺏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장순원 기자는 주로 어? 진중하고 어렵고 논란이 될 만한 걸 중심으로. 김상훈 기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운 주제 전문. 오늘도 안심전환 대출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인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였죠? 안심전환 대출? 대출이 뭐 이름이 한 5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네. 정부 대출이. 그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2015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예. 당시에 이제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를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싸게 싼 금리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했는데 뭐 출범에 맞춰서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그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원이 마련이 되면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 그러니까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네.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뉴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나온다는 건데 그거 나오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종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만 갈아탈 수 있는 신청해서 네. 그것도 대출 받아서 또 다른 거 차 사고 이런 거 안 되고 네. 원래 대출 대환하는 용도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변동금리인 분들이 네. 그 정부가 내놓는 안심전환 대출, 그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아마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게 될 텐데 2019년에 어떤 서민형 그 안심전환 대출이 아마 그러니까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예. 당시에도 보면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가 만 된다. 됐고요. 대신 이제 금리가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어요. 1.85에서 2.1%면은 야. 뭐 당시에 그때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 한 2.5에서 2.8% 사이였으니까 예. 꽤 저렴한 걸로 갈아탈 수 있었던 거죠. 고정금리 2%를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저게 이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던 고정금리 상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고 네. 시중에서 파는 고정금리라는 거는 이제 5년만 고정이고 그 외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혼합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그때 신청이 폭주했던 걸로 알고 저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뭐 10년짜리 상품이 10년짜리도 있고, 뭐 20년짜리도 20년짜리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가 좀 달라졌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어떤 조건의 상품을 내놓지 않을까. 근데 물론 금리는 다를 겁니다. 금리는 지금 뭐 그렇겠죠. 네. 아 기억난다. 저거 할 때 저게 고정금리 대출을 은행이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주택금융공사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결국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에 뭐 보험이나 연기금한테 고정금리로 돈 빌려와서 해주는 거라서 네. 결국은 정부의 사실은 연기금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 은행은 네. 우리가 대출해준 고객 우리 고객인데 우리 고객을 뺏기고 우리 고객은 우리한테 대출 갚고 떠나신다고 그러고 네. 연기금한테 대출 받는 그 일을 우리가 중간에서 심부름해주고 네. 우리 고객 스스로만 살짝 우리 고객은 안녕하고 네. 그러는 바람에 아주 별로 안 좋아했다는. 특히 이자 많이 내는 고객들이 갈아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나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구조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구조도가 복잡한데 뭐 이런 복잡하네. 방식으로 네, 복잡한데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한 3, 4%짜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예. 이 주금공이 찍은
주금공에 뭐 한 2% 안팎의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런 셈이죠. 네, 그런 셈인데 이 구조도가 그걸 설명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대출을 받아서 네. 대출 빌려준 대출 채권을 받아서 주금공이 네. 자기들 정부의 신용으로 만들어서 네. MBS라는 별도의 시장에다 채권을 싸가지고 다시 판다.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빌려준다. 그런 거죠. 결국엔 그런 그런 거잖아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냥 두면 뭐 3에서 4%짜리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이걸 주금공의 MBS랑 바꾸는 순간 뭐 한 최소한 1% 정도의 수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중도 상환 한 셈이죠. 중도 상환. 그냥 은행은 입장에서. 중도 상환 해버린 예. 거죠. 예. 근데 중소상환 수수료도 아마 면제시켰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밤에 택시 손님 태우고 가는데 네. 정부에서 이따만한 버스를 한 대 끌고 가가지고 다 태우고 가버린 거야. 잠깐 택시서 손님 미안해 가신다고요. 택시 타세요. 아이 빨리 갖다 대겠습니다. 이거 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네. 택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은행들이 그렇게 당한 거지. 네, 그래서 요번에도 뭐 거의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 같은데 예. 좀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이 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아타시려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뭐 19년에는 저 때는 그 금리가 사실 되게 낮은 편이었고 예. 지금 이제 이게 보통 기준이 되는 게 5년채 국채금리인데 네. 5년채 국채금리가 한 3.5% 정도 되는 거 되고 3.3% 되고 지금 최근 요즘. 예, 요즘 그다음에 지금 그 MBS 금리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가상금리가 있어서 3.5에서 3.6% 포인트 정도 퍼센트입니다. 예. 5년짜리가 그러면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2019년에 할 때도 그 주금공의 MBS 금리가 한 1.6% 안팎이었거든요. 1.4에서 6% 안팎이었는데 네. 거의 한 0.6% 포인트 정도가 더 최소한 붙을 조금 더 거거든요. 붙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한 4%는 4% 넘어갈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대 정도 될 거다. 4초. 네. 요즘 은행에 고정금리 대출 받으러 가면 그쯤 제시하지 않나요? 얼마쯤이에요? 지금 고정금리 가면 4.한 3%에서 한 네, 6% 그쯤 초반대인데 그 뭐 평균적으로 한 4.4% 4.4 뭐 이 정도 중반대 이상은 될 것 달라갈 같아요. 거예요. 예. 고정금리 말고 변동금리 신청하면 한 3.5 근데, 뭐 네, 어쨌든 변동금리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 지금 네. 한 변동금리는 한 3.1에서 한 5.0% 수준이니까 네. 그 아마 선택의 기로에 놓이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은행 주택담보대출이자 7% 넘었다는 기사는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그 금리에는 대출을 받지 않고. 숫자가 나왔다 이거지. 숫자가 나왔다. 그 레인지라는 건 뭐 계속 뭐 근데 일정하니까. 장순원 기자도 금융 기자 생활 오래 했었지만 네. 레인지 중에 고점을 얘기하면서 이거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이게 7이 됐습니다. 5가 됐습니다. 4를 넘었습니다. 이런 기사 써본 적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주 썼습니다. 다 쓴답니다, 여러분. 쓰기는 써. 쓰기는 쓰네요. 처음으로 7자가 나왔다. 뭐 그렇긴 한데 사실 뭐 큰 알겠습니다. 의미는 쓰는 없지만 걸로. 죄송합니다, 기자님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그 변화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숫자의 변화일 수 있으니까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뭐 아까 전에 주부 그거에 비하면 뭐 아니, 그러니까 훨씬 나.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긴장해야죠. 네, 그리고 네. 뭔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 부동산 기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값이 꼭 오르는 게 좋고 내려도 그런 게 아니라 그 봐라 이제 큰일 났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금리가 올랐다는 거지 뭘. 그게 왜 7%는 아무도 안 받았는데 왜 7%라고 써?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7%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1억을 대출해도 700만 원이나 이자가 나가네. 뭐야? 집 사지 말아야 되겠다. 집을 어떻게 사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그 금리에 대출 안 받는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설명은 드렸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는지는 나오지는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뭐 추경 상황이라든지 그 어떤 대출 신청 조건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심 전환 새 대출이 정부에서도 안심 전환 대출이 나올 것 나온다. 같다. 네. 관심들은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아타는 분들은 근데 4.4로 나오면 이거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은행 가도 4.4인데 그러니까. 더 파격적인 걸로 주겠지.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낮춰야 뭐. 네. 근데 진짜 고민입니다. 지금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저의 예상이나 뭐 일부 채권 시장 전문가의 논리에 의하면 고점이에요. 지금
근데 하필이면 지금 고정금리로 대환해라 그러면 잘못하면 고점 잡아서 대환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사실 2019년에도 이 안심전환 대출 내놓을 때 예.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왜 이제 집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부 보증으로 해서 뭐 일종의 이제 대환도 주금공도 해주냐.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는 건데 그 대환을 해주냐 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당시 그 국채 금리가 역사상 가장 저점일 것 같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기존에 고금리 그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분들을 부담을 확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그때 내놨었거든요. 예. 성공했네요. 그럼 당시 성공했죠. 근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리가 고점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이 높은 데서 픽스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또 모르죠. 고점이지 아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르죠. 모르나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고점이라면서요. 집값은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왜 금리는 아니라고 얘기해? 집값은 고점이었으면 좋겠어요. 금리 나도 금리가 고점이었으면 전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없잖아요. 대출도 없고 집도 없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나온다는 거고 네.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두 번째 뉴스 국제 뉴스인데요.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 미국 전역으로 그 에너지 부족에 대한 어떤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뭐 잠깐 이런 나는 어혜진 소장님 나온 줄 알았어. 나도 오해진 소장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내일 나오시니까 네. 아이템 많이 뺏어 먹지 마세요. 저한테 네. 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네, 이제 대규모 정전 우려가 전기 나타나고 부족 있다. 사태니까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미국은 전력 시장이 민영화돼 있어서 뭐 주별로 뭐 정전 사태라든지 뭐 전력 부족 사태라든지 이런 건 종종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라든지 인디애나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미국 전기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우리 못 참아. 네, 이게 이제 결론부터 할수 왜? 전력 시장이 이제 민영화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민영화 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도 좀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투자는 좀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전력망 자체 특히 이제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가는 전국 단위의 전력망들은 상당히 좀 부실한 게 많고 네. 또 최근에 왜 그 태양광들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태양광들은 이제 집에 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네, 뭐 이런 이제 지붕 같은데 이걸 그 테슬라에서 내놓은 그 상품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지붕에서 이제 태양광을 써서 이 옆에다 이제 집적해놓고 쓰는 네. 이런 전력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오프 그리드라고 해서 예. 기존에 이제 전력망에서 좀 제외된 빠지는 아.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예. 나는 한전이랑 거래 안 해. 아, 이제 네, 우리 그런 텔레비 거죠. 안 봐요. 시청료 받으러 오지 네, 마세요. 그런 것들이 이것처럼.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전력 사용량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전력 회사의 그 알짜 고객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면서 이제 전력 회사 자체도 이제 좀 수익성이 떨어진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투자할 재원들이 점점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도 뭐 기상 이변이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기상 이변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특히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가뭄, 폭염, 뭐 대형 산불 이런 악순환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특히 올해는 이제 때이른 더위가 와서 그 전력 사용량이 지금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해요. 아. 이제 그런 어떤 기후 변화의 영향이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도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ESS라고 해서 어떤 그 에너지 저장 저장 장치. 장치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늘 24시간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 과생산이 돼도 전력망의 부하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고 뭐 전력 생산이 안 될 때도 그건 블랙아웃이 모자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해야 된다. 그렇게 저장하는 게 ESS죠. 네, 저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뭐 글로벌 공급 대란도 있고 인플레 현상도 좀 강화되면서 이 ESS 저장 장치에 대한 공급도 좀 많이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력 공급에 타격을 주면서 이제 올 여름에 그게 이제 중첩되면 미국에서 전기 부족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상황이 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미국은 이제 좀 경고입니다. 가끔씩 부족하기도 좀 해야 돼. 미국은 너무 넉넉한 거. 너무 뭐가 넉넉해요? 미국은 어디 뭐지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뭘 사도 네. 일회용 뭐 플라스틱 박스 이런 데 담아주는데 네. 내가 보기 이 일회용이 아니야. 어떻게 열어요 그거? 우와. 야 오랜만에 2%가 진짜 미국 얘기했다 미국 얘기. 제가 간 건 미국 본토가 아니라 사이판 뭐 이런 데입니다. 엄청나게 나와주죠. 사이판 엄청나게. K마트 갔더니 뭐 그렇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올여름에 미국에서 진짜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지 왜 그런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만 해도 이제 뭐 이런 아까 일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뭐 친재생 에너지로 어떤 전환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뭐 시스템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2025년까지는 한 최대 한 3,800만 와트 정도의 에너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력 그 위원회 같은 데서 지금 뭐 경고를 내놓고 있거든요. 수요가 늘어났고, 네. 그죠? 네. 그 더위가 빨리 오는 바람에 네. 공급은 왜 줄었다는 겁니까 결국 그러니까 공급은. 공급. 그러니까 투자가 미국은 투자가 그러니까 미국 부족했다는 거 에너지 아니야? 시장은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미국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석탄 규제도 심해지고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규제도 심해지고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 한전이라든지 뭐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던 말든 일단 계속 공급해 뭐 이게 가능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이게 접는 화력 발전소들도 꽤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면 이제 전력 시장 내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춰지면서 그러면 이제 전력을 더 공급해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석탄 발전소 같은 데는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막 이러는데 다른 데들이 잘 못 들어오는 뭐 그런 케이스인 거죠. 우리는 석탄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둘 다 한전이 하니까 네. 야 태양광 발전 네가 너 하고 그러네. 있어. 네. 늘었네. 자 됐어 이거 석탄 발전 꺼. 해 그렇게 하니까 되는 아무 문제 건데. 없는데 네. 미국은 얘도 업자니까 그렇죠. 네. 각자 판단에 따라서 네. 에이 우리는 끄자. 먼저 꺼버리면 네. 얘가 또 다른 업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족한 게 있네 미국도. 전력이 부족. 그런 게 좀 있어야지. 그 약간 너무 시장에다 맡겨놓은 약간의 부작용 같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미국은 너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원전 가동 같은 것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거기도 뭐 완전히 시장에 다 맡기는 건 아니고 일부 뭐 네. 그 위원회 같은 데서 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월스트리트 이게 저게 월지에 나온 기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월지는 어떻게 하죠? 월지가 뭐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그럼 월지라고도 그럴까? 합니까? 줄여서. 그 뭐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대안을 내는 건 없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부족하니까 일단 원전이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 가동하는 네. 뭐 그런 방식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 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세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여튼 미국 얘기는 생소하고 기분 안 좋아. 전반적으로. 제가 집권하면 미국 유학 금지시킬 겁니다. 이번도 봐요. 뭐 네. 뭐 네. 다들 유학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이슈 나오는 거 못 봅니까? 뭐 어떤 거요? 유학 요즘- 갔다 안 갔다? 조선제일검의 자제분이 뭐 했다고 뭐. 진짜 이러다 진짜 미국 갈 것 같아요. 이 프로는. 저는 미국 갈 겁니다. 정말 조만간 갈 겁니다. 조만간요? 네. 월지는 한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월지. 월스트리트저널. 지는 한국 사람이 쓰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한문이잖아요. 네. 자 자, 마무리하고요. 네. 장순원 기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박사님 예. 잠시 후에 만나뵐 거고요. 네, 2% 한국에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또 가구나 한번 보고 싶다 그러지 말고. 원스토어 가면 다양한 게임도 있고 인기 웹툰도 있고 최저가 쇼핑도 있고 우와, 날마다 혜택이 달라진다고? 원스토어 가면
통신사 할인도 있고 쿠폰 할인도 있고 첫결제 혜택도 있고 앱스토어 수수료도 저렴하네. 야, 너무 좋은데? 같은 앱도 원스토어에서 받으면 다르니까 플레이 전에 원의 원스토어. 이미 내 폰에 있다고? 형님 새치 염색 좀 덜 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염색할 때마다 신경 쓰여 죽겠어요. 정프로 징징하지 말고 리어 블랙 샴푸로 바꿔보라니까. 매일 샴푸하면은 점점 새치가 안 보이니까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 아 형님 그래서 요즘 새치가 눈에 덜 띄셨구나. 그래, 새치 염색에서 해방이 되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싹 날라갔잖아. 형님도 쓰신다니까 바로 바꿀게요. 그 샴푸 이름 뭐라고요? 주식 고민은 3%, 새치 고민은 리어 블랙 샴푸로. 정프로도 이건 좀 꾸준히 써봐. 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감래 박사님이 나오셨는데, 자본시장연구원이요, 이 프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우리나라의 그 독립연구원들 중에 제일 가끔씩 날카로운 분석 보고서를 날카롭죠. 내는 네.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신 분들을 항상 모시면 그 뭔가 조용히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화제를 일으켜요. 우리 황 연구원 계시죠? 황세훈 박사님. 황연구원님도 와 정말 뜨거운 분이시죠. 그냥 뭐 공매도 나빠요. 그러면 될 걸. 그 뜻을 굽히지 않아서 차라리 칼에 맞겠노라.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